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만연구센터의 공유식입니다. 오늘은 양안관계에 의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안관계란 여러분들이 좀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중국과 대만 관계를 얘기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해서 나온 말인데요. 그 대만 해협이라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 해협이라는 그런 지리적인, 해협의 양안이라는 표현에서 양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되고 중화민국이 그 대만으로 쫓겨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양안관계가 시작이 되는데요. 초반에는 이제 양안이 처음에 79년까지 사실 군사대치기, 냉전식의 군사대치기로서 지금 금문도, 중국에 붙어있는 금문도가 사실은 찐만다오라고 하는데 이 대만의 지금 영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격전이 일어났었고 또 문화대혁명 시기에 그런 대치기가 계속됐고, 사실 70년대에는 냉전이 어느 정도 좀 소위 말하는 대땅트라고 해서 좀 화해의 무드였지만 양안은 그렇게까지 화해의 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9년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하면서 대만에서부터도 여러 가지 정책을 대만 사람들의 투자도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제 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지만 대만은 초반에는 이제 산불 정책이라고 해서 단판도 접촉도 사협도 않는다는 이런 산불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86년도부터야 교류 허용하였고 91년도에는 방관 반민기구를 만들어서 중국선 해협회라고 하고 대만 해기회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정부 교류를 시작됩니다. 그러다 92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일종의 역사적인 그런 공식적인 만남을 갖습니다.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92년도의 합의, 지월 공수가 탄생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류가 일어나다가 2000년대서부터는 이제 정치적인 교류는 좀 중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이 집권했기 때문인데요. 민진당은 이제 사실상 독립을 추구하지만 중화민국이라는 국호와 헌법은 유지하되 가능한 한 실질적인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만을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지방정부인 대민진당과는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민진당과는 아예 관계를 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국민당이나 다른 통일지향적인 그런 정당하고는 교류를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국가분열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면서 외세의 개입이 있을 시에는 비평화적 수단도 불사한다. 독립을 하거나 외세의 개입이 있으면 비평화적 수단도 불사한다는 법을 통과시켜서 민진당을 압박하죠. 그러다 2008년도에 이제 마잉주가 당선되면서 마잉주는 지월 공수를 인정을 하고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인정하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이 어떤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안은 공동시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통일도 독립도 무력도 동원하지 않겠다는 다른 신산불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념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중국이 받아들여줘서 2010년도에 5월에는 소위 말하는 양안 자유무역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이 기본협정 자체가 10가지 정도의 그런 과정을 계속 체결해 나가야 되는데 2014년에 소위 말하는 대만의 태양화 운동 때문에 서비스 무역 협정이 불발되면서 완전하게 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에 지금의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특히 차잉원 대통령이 총통이 당선이 되는데 국회까지 이제 민진당이 과반이 넘으면서 완전한 집권을 이뤄줍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중국이 좋아하는 지월 공수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과거 청산이라는 걸 통해서 일종의 대만화 혹은 탈중국화를 점점 고착화시키려는 문화적으로 정체성 문제를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펴는데, 그에 대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대만을 압박을 하고 외교전쟁을 펴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잉원 집권 이전에 대만의 수교국이 20개국에서 지금 15개로 줄어들죠. 그 다음에 현재 WHO에도 업적으로도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차잉원이 지금 재집권했기 때문에 1월 달에 아마 이런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듯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중국과 대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국은 무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밖에 없다. 대만은 절대 지면 지방정부일 뿐이다. 그런데 대만 입장에서는 그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대해서 국민당과 민진당의 입장이 다릅니다. 92년에 회담에서 동의했던 합의했던 하나의 중국은 국민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은 맞다. 중화인민공화국도 중국이고 중화민국도 중국이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중국을 만들 것인가는 우리도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가는 것이지 지방정부 서로가 예습관계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고 민진당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이거는 뭐 지역월 공수에서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멘트를 하진 않지만 민진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린 다른 나라이다. 대등한 국가이고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다. 하나의 중국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민진당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그 쯔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이 이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상당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선택을 강요받을 그런 사건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서 이제 파생돼 나온 것이 이제 일국양제예요. 최근 홍콩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이 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지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하나의 성부지만 니들만의 자치를 인정해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이고 대만은 이것은 민진당이나 국민당이나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고 독립된 국가이다. 너희 하나의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밑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양안 관계가 과연 그런 무력을 어떻게, 대만에 대해서 무력 사용하는 경우를 과연 있을까에 대해서 중국은 두 가지 경우,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합니다. 대만의 외세가 개입하는 경우,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는 경우, 그 다음 대만이 통일협상을 지원하는 경우. 근데 사실은 대만이 독립을 그래서 선포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미중 관계가 지금 경쟁이 악화되고 있는 관계에서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문제를 건드릴 수는 있어요. 또 대만은 이런 중국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안보의 우산을 더 활용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대만관계법이나 대만여행법, 대만보증법 같은 것으로 그것을 또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그동안 지켜왔어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되 대만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외면하지 않겠다. 오히려 그 대만을 중국 상대 하나의 카드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만 트럼프 시기에 와서는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막 깨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요. 그러면서 2018년과 19년에 각각 대만 여행법과 보증법을 만들어서 미국 공무원들의 대만 방문도 허용하고 무기 판매를 이제 정량하는 이런 아주 노골적인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지만 대만의 그런 탈중국화, 그 다음에 홍콩 문제 때문에 대만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미국이 그것을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대만 입장에서는 비대칭성이 너무 강해요. 중국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미국한테 손을 벌리지만 그런 외교적 압박이나 경제적인 압박, 그 다음에 또 경제적인 회유로 인한 인재 유출 이런 것들이 대만 입장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통일이나 이제 정체성 문제에 대한 국민당과 이제 민진당 이념 갈등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 중국 내에 있는 대만 기업인들 문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이상 문제도 대만 입장에서는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대만 양안 관계는 사실 거의 최악으로 치닫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당분 4년 동안은 이제 민진당 재집권으로 지금 기정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미국이 대만을 버릴 수도 있고, 버리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각계가 지면 대만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다시 지금의 위상을 갈 수 있는 위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공산당이 20대 시진핑이 계속 집권하느냐 아니면 다른 세력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대만의 정책이 살짝 뭐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조금은 변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대만 내부의 변화도 가능하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 양안 관계는 어쨌든 동북아 정세의 한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주 엄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또 양안 관계에서 통일 논의는 우리도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는 특히 대만의 그 국제 정치 경쟁에서의 여러 가지 위상이 사실 우리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정치 및 경제 관계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한중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때 중국이 우리한테 했던 짓들이나 그 다음에 이 차잉원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이 대만을 압박했던 그런 수단들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양상을 볼 때 앞으로 대만 관계가 양안 관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우리도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